flavor the vibe, and Rosarito, I know the key to surviving. Enough head, no fuss, I'm dumb fed, no fuck with lump sums in the bank. The chunks fed, fun'll make you wanna run up and get your cut of the bread back and stash the bundle of cash into your bed. I look good up in the wooded panel, could have been a surfer instead. And even mentally gone, I still be not my head. I'll be up going for bread after getting laid and making my bed. 모든 것은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견고하고 탄탄한 시장의 내구성, 혹여 위기가 닥치더라도 스스로 회복할 것이라는 믿음 말이죠. 과도한 믿음은 때론 독이 되기 마련입니다. 근거 없는 낙관을 믿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되죠. 허황된 믿음의 실체를 눈치챘을 땐 너무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당신을 마주할 테니까요. 끝나지 않을 것 같던 파티가 순식간에 막을 내립니다. 유례없는 번영을 과시하던 재즈 시대의 말로는 처참했습니다. 검은 목요일을 시작으로 미국을 덮친 대공황은 풍요로운 20년대의 종말을 선고했죠. 파도처럼 밀려드는 빈곤은 모두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 이에 정부는 은행의 무분별한 투기가 문제를 일으켰다고 확신하며 글라스 스티컬법을 제정하여 엄격한 금융 규제를 실시합니다. 규제 없는 땅에서 벌어진 파티가 모든 것을 앗아갔다고 생각한 것이죠. 금융규제의 여파는 은행을 따분한 공간으로 만들었지만 1973년 발생한 오일 쇼크로 인해 반등의 기회를 잡게 되죠. 오일 쇼크가 몰고 온 스태그플레이션이 작금의 경제체제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경제체제가 등판합니다. 신자유주의와 함께 노선을 그린 레이건 행정부는 레이거노믹스를 통해 위대한 미국을 재건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에 따라 30년에 걸친 규제 완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금융업계는 지속적인 로비를 통해 규제 완화의 불씨를 당겼고 도덕적 해이의 싹은 여기저기서 움트기 시작합니다. 시장의 자유를 요구할수록 탐욕이라는 이름의 페르소나도 커져만 갔죠. 클린턴 행정부에 이르러는 시티그룹 구제법이라고 일컫는 그랜위치 블라이법이 의회를 통과합니다. 1998년 시티코프와 트래블러가 시티그룹으로 합병되는데 이는 대공황 시절 제정된 글라스 스티컬법에 위배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통과되기까지 거대한 합병을 견제해야 할 기관들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이처럼 도덕적 해이의 조짐은 침묵과 방관을 먹고 자라났습니다. (2000년대) 초입에는 인터넷 관련 주식시장에 들어찬 거품이 터져버리는 닷컴 버블 사태가 발생합니다. 인터넷 주식시장의 실패를 예감하면서도 상품을 판매한 사람들이 존재했지만 이에 대한 규제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곧이어 뉴욕을 급습한 9.11 테러는 미국의 경제와 사회를 뒤흔들어 놓습니다. 부시 행정부는 오너십 소사이어티를 통해 상황을 타개하려 했지만
낮은 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리는 정책은 끝없이 상승하는 집값과 맞물려 투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월스트리트도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은행가의 혁신의 바람이 불어온 그날처럼 말이죠. (1970년대) 여전히 지루한 은행가에 한 줄기 빛이 스며듭니다. 루이스 라니에리. 그가 가지고 온 MBS라는 상품은 혁신 그 자체였습니다. 개인에게 빌려준 주택자금의 만기를 기다리는 대신 이에 대한 채권을 발행하여 대출금을 조기에 회수한다. 이러한 MBS의 특징은 은행의 유동성을 공급하여 더 많은 대출을 가능하게 했고 이는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해냈습니다. 이처럼 혁신적인 상품이었던 MBS는 30년 뒤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시장을 잠식해옵니다. 지속적인 규제 완화와 함께 고도로 발달한 금융업은 빚더미 위에 새로운 빚더미를 쌓아 올리는 금융 파생 상품을 만들어냈습니다. MBS는 자신의 위에 쌓인 빚더미 덕에 안정성을 갖춘 채권으로 둔갑하죠.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빚더미가 무너지면 몰려들 쓰나미에 대해서 말이죠. 월스트리트에는 탐욕이 윤리를 압도하는 풍조가 만연했습니다. 복잡한 금융상품은 필연적으로 정보의 격차를 발생시키는데 CDO와 CDS는 이러한 맹점이 집약된 상품이었죠. 여러 종류의 대출을 섞은 뒤 위험을 분산시켜 채권을 안정적으로 보이게 하는 CDO. 이런 CDO에도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해 프리미엄을 받고 손실을 떠안아주는 CDS. 위험과 수익은 언제나 애증의 관계였지만 위험하지도 않고 수익도 높은 것처럼 보이는 CDO와 CDS의 조화는 투자자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혁신적인 상품은 전 세계로 팔려나갔고 월스트리트는 상품이 내재한 부실에 대해 침묵했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단순한 빚잔치가 아니었습니다. 도덕적 해이로 쌓아올린 매우 위태로운 쟁가놀이였던 것이죠. 모기지 게임의 참가자들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 너도나도 채권 시장의 호황에 취해 있을 무렵 시장을 불신한 사람들은 기민하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모기지 채권 시장의 붕괴에 거금을 베팅합니다. 신용부도 스와프, 즉 CDS를 구입해 모기지 채권을 공매도하는 방식이었죠. 이미 시장은 한계의 조짐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무분별한 대출을 감행하는 브로커, 부실한 대출마저 집어삼키는 은행, 변동된 금리와 채무 불이행, 오르지 않는 집값,
여기에 신용평가기관의 부조리까지 합세해 정점을 찍습니다. 신용등급을 평가받는 은행으로부터 돈을 받는 신용평가기관은 트리플 A 등급을 남발하며 고객을 붙잡으려 애쓸 뿐이었습니다. 믿음을 가장한 탐욕의 민낯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건 이미 늦었다는 겁니다. 믿음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거품이 걷히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웃고 있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AIG는 단기적 이익에 눈이 멀어 대량으로 발행한 CDS의 손실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했고 얼마 뒤 임직원에게 거액의 보너스를 지급했습니다. 또한 쓰나미를 일으킨 주범이 전리품을 걷어들이는 진풍경도 벌어졌는데요. 골드만삭스는 부실한 채권으로 가득한 CDO를 거침없이 판매했고 이렇게 판매한 CDO가 무너져야 돈을 버는 CDS를 잔뜩 사들여 어마어마한 수익을 창조해낸 것이죠. 순식간에 극빈층으로 전락한 노동자들과 여전히 살아남은 거대 은행이 공존하는 광경은 꽤나 기이했습니다. 이것은 정부의 느슨한 규제와 금융계의 도덕적 해이가 빚어낸 합작품이었죠.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들도 모기지 시장에 역배팅하고 엄청난 수익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윤리를 거론하는 건 사뭇 순진해 보입니다. 시스템이 부재한 곳에는 언제나 도덕적 해이가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을 면밀히 관찰한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반대급부를 얻어냈죠. 확신은 무엇으로부터 오는 걸까요? 그리고 믿음의 결과는 항상 정의로운가요? 지금 당신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